안녕하세요. 나영수 교수님 연구실의 이영선 박사과정생입니다. Runaway Electron in Tokamak Startup이라는 주제로 논문 유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퍼블리케이션은 현재 학과 요구 사항을 만족하는 상황이고요. 제가 학예 과정 동안 했던 메인 컨트리뷰션은 퓨처 퓨전 리액터에서 런어웨이 프리 시나리오를 설계하는 데 필요한 물리적이고도 공학적인 기반을 마련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아웃라인. 런어웨이 일렉트론은 쉽게 말하면 고에너지 전자를 의미하고요. 이러한 전자들은 그 높은 에너지 때문에 장치에 영향을 주거나 아니면 플라즈마 불안정성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어떤 위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퓨전 커뮤니티에선 주로 디스럽션 영역과 연관이 돼서 이제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한편 이러한 고에너지 전자가 최근 플라즈마 시동 영역에서도 중요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대두되었습니다. 특히나 이런 라지 슈퍼컨덕팅 토카막에서는 프리필 개스를 낮게 시동을 해야 된다는 그 이유 때문인데, 시동에 필요한 프리필 레인지는 굉장히 좁은데 타겟하는 덴시티 레벨은 굉장히 높다 보니 덴시티 컨트롤이 이슈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퓨어를 너무 늦게 넣어주면 런어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터에서는 런어웨이 프리하게 시동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리필을 너무 낮지 않게, 그 다음에 퓨얼링을 너무 늦지 않게 넣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런 시나리오를 설계할 때 반드시 이런 고에너지 전자의 내재적인 민감성을 또 반영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런어웨이 프리 스타트업 시나리오를 디자인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반이 필요할 텐데요. 먼저 시오리가 있어야 되고, 그런 시오리를 이용 가능하게 모델로 만들어야 되며, 그런 모델들을 밸리데이션을 해야 됩니다. 근데 현재까지 커뮤니티에 대해서는 이런 이론적이나 리듀스드 모델 관점에서는 좀 나와 있는 것들이 있었는데, 시동 영역을 이제 설계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영역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학위 기간 동안 이러한 부족한 영역들을 이제 채워나가는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새로운 고에너지 전자의 형성 기적을 규명했으며, 모델 관점에서는 이런 키네틱 시오리나 다른 추가적인 이펙트들을 반영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서 실제로 이를 케이스타에서 밸리데이션 했습니다. 네, 그래서 피직스 오브 런어웨이 일렉트론입니다. 런어웨이 일렉트론의 물리를 이해하는 것은 임계 모멘텀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런어웨이 한다는 특질을 기술하는 기준이 임계 모멘텀이고요. 전자가 런어웨이 일렉트론이 되는 과정은 이런 임계 모멘텀을 어떻게 지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래서 디퓨전에 의해 결정된다 하면 드레이서 메커니즘, 혹은 노컨 프로세스에 의해 결정된다 하면 런어웨이 아발런체 메커니즘이라고 부르고요. 근데 왜 드레이서 제너레이션이 디퓨지브하다고 불릴까요? 이는 이론적인 탄생 배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가들이 과거에 이런 쿨롱 인터랙션을 기술하기 위해서는 이런 포커플랑크 오퍼레이터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제 이론을 발전시켜 왔는데요. 여기에 세컨 오더 모먼트에 대응되는 텀이 물리적으로 디퓨전에 대응되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원래는 드래그 포스가 더 강해서 런어웨이가 형성이 되지 않아야 되지만, 여기에 디퓨전이 생기면서 런어웨이가 탄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클래시컬 디스크립션은 고에너지 전자의 가속 과정을 마치 잘못 기술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현실에서는 전자와 하이드로젠 아톰이 충돌을 할 때 엘라스틱 콜리전을 하면은 에너지를 거의 잃지 않고, 인엘라스틱 콜리전을 했을 때만 대부분의 에너지를 잃을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클래시컬 디스크립션에서는 전자의 에너지 손실을 평균을 취해서 기술을 한다는 문제점 때문에 전자가 엘라스틱 콜리전을 하든 인엘라스틱 콜리전을 하든 항상 에너지를 많이 잃는 것처럼 기술을 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드레이서 제너레이션 기작도 논 디퓨지브 할 수 있다는 것이 이론적으로, 실험적으로 예측이 되어 왔는데요. 이론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임계 모멘텀이 이온화 포텐셜에 가까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요구되는 충돌의 특성이 프리 콜리전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이 예측이 되었고, 실험가들은 예로부터 충돌을 겪지 않는 전자들이 프릭션레스 엑셀러레이션을 하면서 고에너지 전자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을 예측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측을 반영하기 위해서 폭주전자 형성 이론을 일반화했습니다. 논 디퓨지브. 이 이론을 제너럴라이즈 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큰 포인트는 충돌 연산자를 일반화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인엘라스틱 콜리전을
이런 이중적 특질을 반영할 수 있는 볼츠만 콜리전 오퍼레이터로 기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충돌 연산자를 일반화했고요. 이렇게 일반화했을 때는 이제 그렇지 않은 모델에 비해서 슬로잉 다운, 그러니까 평균 에너지 로스로 기술되는 양이 적어지고 실제로 특정 페이즈 스페이스의 특정 영역에서는 완전히 볼츠만 콜리전 오퍼레이터가 기술하는 영역도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디피케이션을 가했을 때 이제 민 프릭셔널 포스로 인해서 결정이 되는 고에너지 전자의 폭주 전자의 임계 모멘텀이 굉장히 크게 변하거나 심지어는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충돌 연산자를 이용을 해서 키네틱 시뮬레이션을 돌린 결과 이제 실제 이런 이중적 특질에 의해서 고에너지 전자가 형성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실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볼츠만 콜리전을 고려했을 때는 분명히 스테디 스테이트 솔루션을 봤을 때 러너웨이가 존재를 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완전히 안 생긴다는 결과가 이제 예측이 되었고요. 이러한 모디피케이션은 실제 리액터를 설계하는 과정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이제 이터 시동에 대해서 예측을 한 거고요. 러너웨이 마지널 컨디션 관점에서 서로 상이한 예측이 이제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부터 내린 결론은 이제 컨벤셔널 시오리는 드레이스 제너레이션을 언더 에스티메이션 할 수 있기 때문에 릴라이어블하게 시동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이런 올바른 디스크리션이 필요하다라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모델링 파트입니다. 플라즈마 스타트업은 지금까지 보통 PIC 혹은 제로디 플루이드 관점에서 기술이 되어 왔습니다. 각각 방법론마다 장단점이 존재하고요. 근데 이제 시동을 설계한다는 관점에서는 이런 제로디 플루이드 베이스 메소돌로지가 채택이 되곤 했고 이것은 이제 현존하는 스타트업 RE 연구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최근에 진행된 연구들을 보면은 보통 일렉트론 덴시티가 영향을 미치는 것을 판별을 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시뮬레이션들이 아직 밸리데이트 되지도 않고 베리파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론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과 더불어서 각각 모델들에 대응되는 가정이 있을 텐데 그렇게 베리파이 되지 않고 그게 실제 실험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도 밸리데이트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신뢰의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면은 매크로스코픽 러너웨이 시뮬레이션이 소위 플루이드 러너웨이 모델로 설명이 되곤 하는데요. 거기에 기본적인 가정은 이제 스테디 스테이트 플라즈마고 고에너지 전자가 인피니트하고 각각의 물리량들을 서로 다른 키네틱 이퀘이션에서 기술을 한다라는 것이 임플리시트하게 가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선 플라즈마는 다이나믹하고 러너웨이 에너지는 특히나 시동 영역에선 파이나이트하며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싱글 키네틱 이퀘이션으로 정말 뽑아낼 수 있는지가 불분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동 시뮬레이션들은 제로디라는 특징 때문에 유니폼한 플라즈마 파라미터를 가정을 하는데요. 이것이 폭주전자를 예측하는데 아주 지대한 영향, 뭐 예를 들면 100배 정도의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에러가 그래도 가장 적으려면 극초기 스타트업으로 저희의 관심 영역을 줄여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또 이제 보통 사용하는 러너웨이가 광속이라는 가정이 아니라 마이드리 렐러티비스틱 코렉션, 광속이 아닌 러너웨이 일렉트론을 고려할 수 있는 모델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론적인 발전 기반과 맞대어서 먼저 하나의 싱글 키네틱 이퀘이션을 두 개의 파트로 쪼갰으며 각각의 파트를 물리량들과 원투원 매칭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드레이서 프로블럼을 먼저 했고요. 그래서 플라즈마 파라미터가 왼쪽 피규어와 같이 변할 때 실제로 키네틱 시뮬레이션으로 계산한 러너웨이 일렉트론 덴시티랑 플루이드 트리트먼트를 이용해서 계산한 그것과 이제 일치한다는 것을 실증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검증 과정에서는 이제 소위 알려진 임계 모멘텀이 아니라 영역 기반 임계 모멘텀이 필요하다는 것을 또 추가로 밝혔습니다.
그 결과 이제 플루이드 트리트먼트는 적합하다라고 검증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은 리듀스드 키네틱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리듀스드 모델 개발의 핵심 아이디어는 고에너지 전자의 초기 모멘텀을 영역 기반 모멘텀으로 주고 이거를 이제 테스트 파티클 메소드를 이용해서 모멘텀 에볼루션을 트래킹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커런트 덴시티의 이볼루션을 플루이드 모델로 이제 기술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역시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 수행을 했을 때 키네틱 시뮬레이션의 결과와 플루이드 시뮬레이션의 결과가 여기에 있는 마젠타 마커죠. 이게 이제 일치할 수 있다는 것을 실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싱글 플루이드 어프록시메이션까지 가야 사실 조금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텐데요. 그 영역에서도 이 검정색에 대응되는 라인과 이제 컴패러블 할 수 있다. 컴패러블한 정확도를 갖는다라는 것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질들을 반영을 해서 이제 뉴 리지스트 모델을 만들었고요. 프리바운드 콜리전에는 바이너리 네이처를 고려하고 그 다음에 커런트 에볼루션에 대해서는 마일드리 렐러티비스티 코렉션을 가했습니다. 이게 실제로 이제 프레딕션에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이터 플라즈마 번스루 관점에서 이제 비교를 해보았는데요. 이제 왼쪽이 0.5mPa 케이스인데 리듀스드 이펙트가 하나도 없을 때는 성공할 거라고 예측이 되던 플라즈마가 바이너리 네이처를 고려하니까 페일리어하게 바뀌었고 다시 마일드리 렐러티비스티 코렉션에 가하니까 성공할 수 있다고 결과가 바뀌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듀스드 키네틱 이펙트가 전혀 없을 때와 모든 리듀스드 키네틱 이펙트가 다 반영이 됐을 때는 어떤 차이가 있냐 하면은 0.3mPa까지 그러니까 프리필 가스 프레셔를 조금 더 낮췄을 때는 이제 왼쪽에서는 실패하는데 오른쪽에서는 이제 성공을 하는 이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도 이러한 예제 케이스로 이제 보였습니다. 그 다음은 이러한 모델을 K-스타 오믹 디스차지에 대해서 밸리데이션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K-스타에서는 미스테리어스한 디퍼런스가 견측이 되곤 했습니다. 런어웨이 레벨에 대해서요. 그래서 프리필 가스 프레셔는 거의 비슷한 레벨이라 덴시티 레벨이 비슷해야 될 것 같은데 런어웨이에 대응되는 시그널은 상이한 에볼루션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 라인 같은 경우는 논서멀 에미션도 훨씬 더 강하고 그 다음에 하드 엑스레이도 훨씬 더 강하고 이런 것들이 관측이 되었던 거죠. 저는 이러한 상이한 차이가 이 월 컨디션, 월이 클린하냐 혹은 더티하냐에 따라서 왔을 거라고 이제 가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TCI, 그러니까 일렉트론 덴시티 같은 경우에 실제 퓨얼링, 넣어준 퓨얼링 양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런어웨이가 안 떴던 샷에서는 높은 덴시티 레벨을 유지하며 이제 H알파 라인도 조금 더 크게 나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모델링하기 위해서 먼저 현존하는 코드인 다이온의 이 서킷 이퀘이션의 리파인먼트를 진행을 했으며 런어웨이 트랜스포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퍼펜디큘러 트랜스포트와 패러렐 트랜스포트를 이펙티브하게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밸리데이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런어웨이 리치샷에서 일렉트론 덴시티를 따라가게끔 파라미터 튜닝을 진행했을 때 실제로 런어웨이 커런트 덴시티가 이제 R이 스퀘어샷보다 10배 정도 강하게 형성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리사이클링 혹은 리텐션이 실제로 런어웨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이제 실증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결과만 가지고는 런어웨이가 얼마나 실험에서 나타나는지를 다이렉트리 비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논서멀 EC 리컨스트럭션을 진행해서 이제 런어웨이의 정량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분석 내에서는 밸리데이션으로 얻어진 아웃풋을 이용해서 런어웨이 분포를 캐릭터라이즈하고 그 분포에 대응되는 웨이브 코에피션트를 뽑아내어서 이제 EC 시그널의 이제 리컨스트럭션을 진행을 한 것이고요. 이 왼쪽 위에 있는 것이 R이 리치샷에서의 일렉트론 디스트리뷰션, 이 아래에 있는 것이 R이 스퀘어스샷에서의 일렉트론 디스트리뷰션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대응되는 논서멀 웨이브 코에피션트들입니다. 그리고 논서멀 서멀 웨이브 코에피션트들이고 실제 이 코에피션트들을 이용해서 레디에이션 트랜스퍼 이퀘이션을 풀었을 때 R이 스퀘어스샷에서는 다이온 아웃풋과 이제 레디에이티브 템퍼처 아웃풋이 거의 컴패러블한 수준인 반면 R이 리치샷에서는 이제 리컨스트럭트 된 이 레디에이티브 템퍼처가 2배가량 높을 수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실제 현실에서는 RE 리치샷에서 12 정도의 레디에이티브 템퍼처가 계측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설명하려면 향후에 키네틱 인스테빌리티나 펀더멘털 모드들을 이제 추가적으로 반영해야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보였던 두 가지 샷만 가지고 밸리데이션이 됐다라고 얘기하기엔 부족한 게 있어서 스태티스티컬리 이제 K-스타 2020년도 모든 디스차지에 대해서 동일한 작업을 수행을 했고요. 실제 실험에서 이제 러너웨이 디스차지들 간에 러너웨이 형성률 간에 뭔가 큰 차이, 상이한 차이가 있었는데 그게 실제로 시뮬레이션으로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피규어는 왼쪽 피규어가 이제 다이온이 예측한 러너웨이 커런트 데시티고요. 아래쪽이 실험에서 계측됐던 레디에이티브 템플처인데 이 둘이 이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실제로 보일 수 있었고요. 네, 이를 통해서 이러한 밸리데이션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제 이러한 시뮬레이션들이 러너웨이를 정량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리고 정성적으로도 예측할 수 있다라는 그 캐퍼빌리티를 실증했습니다. 네, 컨클루전. 그래서 제가 학위 과정 동안 했던 일을 다시 한번 한 줄로 요약을 하면은 리액터 스타트업 시나리오를 디자인하는 데 필요한 파운데이션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고요. 이론적인 관점에서는 새로운 러너웨이 형성 메커니즘을 규명했으며 모델링 관점에서는 이제 플루이드 모델링의 적합성을 베리파이하고 그 다음에 말들의 렐러티비스틱한 코렉션을 가할 수 있는 리듀스드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실험적으로는 이제 실험에서 관측됐던 현상을 실제 밸리데이션을 진행을 했고요. 밸리데이션을 진행하기 위해 논서멀 에미션 혹은 스태티스티컬 어널리시스를 진행을 했고 이를 통해서 실제 리사이클링 혹은 리텐션이 스타트업 러너웨이 제너레이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마무리고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